여러분은 시간이 지날수록 특정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것을 느끼셨나요? 예전에는 대화하고 사교 활동을 즐겼지만 지금은 다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피곤하거나 심지어 필요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게 여러분의 경험이라면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우리 안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죠. 더 이상 우리에게 평화를 주지 않는 것들과 사람들을 놓아주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평생 동안 경험하고 배운 것들로 형성된 새로운 종류의 명료함을 얻게 됩니다. 이 영상에서는 70살 이상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관계에서 물러나는 7가지 중요한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듣는 동안 조용함이나 공간에 대한 필요가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의 정서적 웰빙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건강한 선택 중 하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 7가지 통찰은 여러분의 감정을 설명해 줄 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얻는 깊은 지혜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장, 더 이상 피상적인 대화를 참지 않는다. 예전에는 가벼운 대화가 그냥 일상적인 것이었습니다. 직장, 가족 행사, 이웃과의 친근한 대화에서 자연스럽게 나왔죠. 날씨에 대해 이야기하고 최신 소문을 나누고 일상적인 일들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한때는 정상적이고 기대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대화를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가 얼마나 적은지를 깨닫게 되죠. 수십 년의 삶을 살아오면서 진짜 도전과 깊은 교훈을 겪으면서 여러분은 더 많은 것을 제공하는 대화에 끌리게 됩니다. 정직함, 깊이, 그리고 의미. 여러분이 사려 깊은 주제를 꺼내려고 해도 종종 다른 사람들은 빨리 주제를 바꾸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최신 TV 프로그램이나 누군가가 올린 게시물에 더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순간에 여러분은 분명히 느낍니다. 공허한 대화에 대한 인내심이 사라졌다는 것을요. 그래서 여러분은 피곤하거나 거리감을 느끼게 하는 대화 대신 조용함을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불행하거나 비사교적이어서가 아니라 평화가 예의보다 더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73살의 퇴직교사인 임재훈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즐기며 항상 이야기나 미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그룹에 있을 때 연예인 스캔들이나 의미 없는 불평에 대한 대화가 시작되면 그는 멀어지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가 정말로 기대하는 것은 사려 깊은 책을 읽거나 나무 아래에서 걷거나 삶의 깊은 면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를 비난할 수 있을까요? 나이가 들면서 여러분은 자신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더 이상 자신에게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즐기는 척하며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할 필요를 느끼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마음과 정신을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시간을 보낼 권리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피상적인 대화를 떠나는 것을 의미한다면 그것은 손실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두 번째 장, 모든 사람이 여러분의 에너지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배웠다. 예전에는 예의가 의무처럼 느껴졌습니다. 습관적으로 대화를 이어가고 무례하게 보이지 않기 위해 특정 사람들과 연락을 유지하며 여러분을 지치게 하더라도 도움을 주곤 했습니다. 여러분은 주고 또 주었죠. 다른 사람들이 요청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강력한 교훈이 찾아옵니다. 모든 사람이 여러분의 시간, 노력, 에너지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감정적 자원이 한정적이고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여러분은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는 사람들과 멀어지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몇 번이나 다른 사람의 불평을 듣고 지원을 제공하며 그들의 곁에 있었지만 그들이 여러분을 위해 진정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나요? 아마 과거에는 그들을 위해 변명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는 일방적인 관계에 대한 인내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평화를 얻었고 더 이상 여러분을 소모시키는 사람들을 위해 그것을 포기할 의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75세의 진수진을 생각해 보세요. 그녀는 대부분의 삶 동안 사람들이 필요할 때 항상 전화를 걸던 사람이었습니다. 조언을 주거나 도움을 주거나 단순히 듣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힘든 시간을 겪었을 때 그 같은 사람들은 다시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픈 깨달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놓아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비워놓는 관계를 쫓는 것을 멈추고 진정으로 걱정해주는 사람들과만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녀는 더 가벼워지고 더 편안해지며 마침내 자유로워졌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화를 내거나 마음을 닫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오래 살아왔기 때문에 자신의 에너지가 신성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사람들에게 그것을 주지 않게 되면 진정한 연결을 위한 공간이 생깁니다. 그것은 위안, 기쁨, 그리고 상호 존중을 가져다 줍니다. 여전히 보고 계시다면 이 생각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온다면 아래에 2번째라는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벨을 켜주세요. 여러분의 지원이 저희가 다음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제 계속해 볼까요? 3번째 장, 더 이상 피상적인 대화에 지쳤다. 한때는 정중하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가벼운 대화를 흘러가게 두었습니다. 습관적으로 소문을 듣거나 순간에 함께하기 위해 가벼운 대화에 참여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나이와 경험이 쌓이면서 조용하지만 확고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어디로도 가지 않는 말에 소비하기에는 너무 소중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갈망하는 것은 의미 있는 대화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남는 말들, 마음을 감동시키거나 생각을 자극하는 교환. 여러분은 삶에 대해, 배운 교훈에 대해, 일상의 아름다움과 우리가 종종 간과하는 진실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생각하게 만드는 대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멀어지거나 비사교적이 된 것은 아닙니다. 단지 공허하거나 반복적인 것에 대한 인내심이 더 이상 없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 73세의 장세진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대부분의 삶 동안 예의상 피상적인 대화를 수없이 나누었습니다. 불평, 드라마가 가득한 이야기, 그리고 그에게는 진정으로 중요하지 않은 주제를 듣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잠시 멈추고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왜 나는 이러고 있는 걸까? 왜 아무 느낌도 남기지 않는 말에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 걸까? 그 순간이 뭔가를 변화시켰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자신을 지치게 하는 대화에서 부드럽게 물러나고 대신 사려 깊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그의 하루는 더 평온해졌습니다. 그는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들과 더 연결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깊이를 선택할 때 여러분 안에서 무언가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더 현재에 존재하고 더 살아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은 의도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끌어당기게 되고
반성을 중시하며 여러분과 같은 진정한 것을 찾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변화는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을 여는 것입니다. 기쁨, 통찰, 그리고 진정한 연결로 이어지는 문이죠. 네 번째 장, 더 이상 일방적인 관계를 참지 않는다. 한때는 여러분이 유일하게 노력하더라도 특정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전화를 걸고 만남을 계획하고 정기적으로 연락을 하며 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상대방에게도 의미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뭔가가 변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주고도 똑같은 것을 받지 못한 후 여러분은 마침내 진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양방향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있을 때만 연락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어떻게 지내는지 묻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시간을 내지 않죠. 그리고 천천히 여러분은 사람들을 쫓는 것이 너무 짧은 인생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76세의 방계진을 생각해 보세요. 그녀는 항상 오래된 친구들에게 연락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명절에 전화를 걸고 생일에 카드를 보내며 우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그만두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먼저 전화하지 않기로 했고 모든 일을 다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지나도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그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일방적인 관계에 모든 에너지를 쏟는 것을 멈추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진정한 관계를 위한 공간이 생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걱정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게 됩니다. 그들은 단순히 필요할 때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들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걱정해줍니다. 이러한 관계는 위안, 균형, 그리고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여전히 보고 계시고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다가온다면 아래에 네 번째라는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벨을 켜주세요. 여러분의 지원이 저희가 유익한 콘텐츠를 계속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제 계속해 볼까요? 다섯 번째 장, 더 이상 피상적인 대화에 관심이 없다. 한때는 정중하게 가벼운 대화를 듣고 누군가가 날씨, 연예인 스캔들 또는 이웃의 사촌이 무엇을 샀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주곤 했습니다. 여러분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마음이 동하지 않더라도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인내심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은 공허한 말들에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사람들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하는 것을 즐깁니다. 하지만 이제는 깊이를 갈망합니다. 진짜처럼 느껴지는 대화, 여러분의 생각을 자극하는 대화, 말이 사라진 후에도 무언가 남는 대화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삶에 대해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기억, 교훈, 가치, 그리고 오직 시간이 가져다주는 통찰에 대해요. 예를 들어 임재훈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73세입니다. 수년 동안 그는 예의상 사회적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뭔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지치게 하고 에너지를 주지 않는 대화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대화가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용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자신을 비워놓는 모임에 예라고 말하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대신 그는 깊은 생각을 탐구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닌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는 사람들 말이죠. 그 변화는 그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더 가벼워지고 더 살아있고 더 편안해졌습니다. 더 이상 가장해야 할 압박이 없었습니다. 그저 평화였습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여러분은 자신의 에너지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여러분을 보는 사람과의 진정한 교환을 원하게 됩니다. 수많은 피상적인 대화는 여러분을 보지 못하게 만들죠. 이 변화는 단순히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양보다 질을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더 깊은 기쁨을 찾게 됩니다. 6번째 장, 고독을 더 소중히 여긴다. 한때는 혼자 있는 것이 외로움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독은 평화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은 매우 중요한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는 연기를 할 필요도 없고 누군가를 기쁘게 할 압박도 없으며 다른 사람의 세계에 맞출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자신입니다. 차분하고 정직하며 자유롭습니다. 예를 들어 이지은을 생각해 보세요. 그녀는 74세이고 대부분의 삶을 즐기지 않는 행사에 참석하고 관심 없는 대화를 듣고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종종 그녀 자신의 행복을 희생하면서요.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잠시 멈추고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왜 나는 이러고 있는 걸까? 그 한 질문이 모든 것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녀는 지치게 하는 사회적 의무에 예라고 말하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대신 그녀는 독서하고 조용히 산책하며 침묵 속에서 반성하는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을 차단하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그녀에게 기쁨을 주지 않는 상황에 자신을 강제로 넣지 않기로 했습니다. 결과는 그녀는 수년간 느끼지 못했던 평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종류의 사람보다 고독을 선택하는 것은 슬픔의 징후가 아니라 힘의 징후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공간을 보호할 만큼 자신을 존중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모든 모임이 참석할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며 모든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이 자신과 함께하는 것을 더 즐기기 시작하면 무언가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하루는 더 가벼워지고 생각은 더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 때문에 시간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의미 있게 시간을 채우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온전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공감된다면 아래에 6번째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벨을 켜주세요. 여러분의 지원이 저희가 영감을 주고 정보를 제공하며 격려하는 콘텐츠를 계속 공유할 수 있게 합니다.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번째 장,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승인에 의존하지 않는다. 한때는 다른 사람의 의견이 너무 큰 무게를 지녔습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을 좋아하는지,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지를 걱정했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 말, 선택, 심지어 외모까지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부담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76세의 왕도현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강력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너무 바빠서 여러분의 삶을 판단할 시간이 없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는 가족, 친구, 동료를 기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을 억누르고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대로 옷을 입고 진정으로 자신의 것이 아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에게 가져다 준 것은 무엇이었나요?
조용한 피로감, 진정으로 소유하지 않은 삶의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무언가가 변화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이 되기 위해 허락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편안하게 느끼는 옷을 입고 정직하게 말하며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선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세상은 계속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더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자신감은 어떤 말보다도 더 크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는 이전에 알지 못했던 편안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밤의 대화를 재생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평화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유는 세상이 여러분의 가치를 정의하지 않게 될 때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굽히지 않는 삶의 지점에 도달했다면 여러분은 드물고 아름다운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목소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행복은 오직 여러분 자신의 승인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무리 생각. 여러분이 나이가 들면서 다른 사람들과 거리를 두게 되었다면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잘못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는 종종 더 깊은 것의 신호입니다. 지혜, 명료함, 그리고 진정한 자신에 대한 강한 인식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까이 두고 싶은 사람들은 단순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평화, 의미, 그리고 정직함을 가져다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고립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장입니다. 이 단계에서 삶은 소음을 쫓거나 바쁘게 지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에너지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산만함보다 깊이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모든 관계를 유지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오직 중요한 관계만이죠. 그것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숙입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이 이유들이 여러분의 경험에 공감되었나요? 세월이 흐르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 방식에서 변화를 느끼셨나요? 저희와 함께 이 시간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아래에 오늘 영상에서 얻은 통찰 하나와 그것을 어떻게 자신의 삶에 적용할 계획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는 모든 메시지를 읽으며 여러분의 이야기가 저희에게 얼마나 큰 영감을 주는지 모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위안이나 명료함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며 도움이 될 만한 사람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지원이 저희가 의미 있는 콘텐츠를 계속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시 한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기를 기대합니다.